자, 반면에 오목가슴의 경우에는 어떻냐? 이 경우는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전부 반대예요. 일단은 예외 없이 마른 취향의 환자들이 오목가슴으로 오시게 돼요. 그거는 이제 뭔 얘기냐면은 이 경우에는 요때하고 반대로 가운데 부분이 이제 뒤로 꺼져 있는 경우거든요. 흉골 자체와 흉골과 늑골을 연결하는 늑연골, 얘네들이 다 이제 뒤로 빠져 있다. 그러면은 이게 뒤로 빠져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그 위를 채우고 있는 팻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상체를 커버하고 있는 지방 조직, 이게 얇으면 그러면 오목가슴이 더 이제 극심하게 보인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좀 뚱뚱한 사람이 뼈는 뒤로 함몰돼 있어. 이러면은 그게 오목가슴으로 보일까요? 살이 다 덮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오목인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마른 사람들, 팻이 이제 얇기 때문에 왜소한 체형이고, 이러니까 뼈가 이제 뒤로 빠져 있고 뭐 갈비뼈, 빨래판처럼 이렇게 다 보이고 이렇게 눈으로 확인이 되는 거죠. 자, 오목가슴에서는 이제 어떤 보형물을 이제 쓰느냐, 안 중요해요. 예, 맨날 얘기하지만은 별로 안 중요하고, 수술을 얼마큼 이제 잘 방지를 해서 오목가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해 주느냐라고 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보형물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제 오목가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느냐, 뻔하죠. 만져짐, 이물감, 또 리플링,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보형물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특이하게 새가슴에서는 와이드 갭, 이제 가운데가 벌려져 보이는 그런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오목가슴에서는 오히려 보형물이 안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여기에서 붙어버린 그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가슴이 이제 이렇게 아령 모양으로 되는 거거든요. 가운데에서 보형물이 이제 만나버리는 건데, 유방합체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방합체증도 조금 이제 그레이드가 이렇게 있는데, 어쨌든 이제 오목가슴이고 살도 얇은데 보형물 안쪽으로 너무 이제 서로 몰려 있으면은 딱 이제 이렇게 봤을 때 너무 이상해 보여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이런 경우에 비해서 교정하기가 훨씬 힘들어요. 그래서 마른 체형을 갖고 있는 이런 이제 흉곽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보형물을 뭘 선택하시든 간에 사이즈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욕심을 좀 안 냈으면, 좀 이런 생각이 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고속도로라는 얘기를 갖다 많이들 하시는데, 고속도로는 이제 대부분 가슴은 눈, 코하고 다른 게 뭐냐, 눈은 내 사촌 동생도 수술한 거 이렇게 보고, 엄마가 수술한 것도 보고, 뭐 여동생이 수술한 것도 보고, 내 눈으로 직접 보면서 평가를 하게 돼요. 근데 가슴은 주변의 사람들이 눈, 코만큼 이렇게 흔하게 하는 수술은 아니고, 또 이렇게 벗어가지고선 다 보여주면서 아무리 자랑스러워도 보여주면서 다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다 가려놓고 다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내가 수술을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이 예전에 가슴이 어땠는지, 저 사람이 가슴이 저렇게 컸나? 이제 이거 모르거든요. 예전에 뭐 어쨌는지 그 목욕탕에서 이제 서로 같이 빨가고 일하지 않는 이상은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수술의 평가를 사진 가지고서 하거든요. 인터넷에 나오는 이런 후기 뭐 이런 걸 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수술이 잘 됐다 못 됐다는 평가를 내리시게 돼요. 근데 그게 얼마나 불안정하고 위험한 평가냐. 사진이라고 하는 건 항상 왜곡이 있거든요. 요즘 뭐 인스타그램 같은 이제 SNS 이제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사진을 찍을 때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가 이제 찍으면은 뭐 얼굴이 조그맣게 나오고 뭐 좀 어려 보이게 나오고 눈은 크게 나오고 이런 걸 다 알고 계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가슴도 어떤 브라를 입고서 어떤 탑을 입고 어떻게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가슴이 다 다르게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제 실제 가슴을 보면은 그 사진하고는 너무나 많이 다르기 때문에 사진이 왜곡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거 이제 알고 계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라고 하는 이제 이런 거는 사진을 딱 이제 봤더니 저 사람은 너무 벌어져 보여, 저건 파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사진을 보니까 저거는 고속도로도 없고 잘 됐어, 이제 이렇게 또 판단들을 하신단 말이죠. 그게 위험하다는 게 뭐냐 하면은, 고속도로라고 하는 거가 이제 정체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보형물이 양쪽에, 사람은 가슴이 양쪽에 이제 하나씩이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이 있고 유방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항상 이 이어지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활 모양으로 이제 곡선을 그리면서 넘어가게 됐을 때 이 라인이 예쁜 거예요. 자연스럽고 수술한 티가 안 나고. 그런데 이렇게 이어지는 라인이 꺾였을 때 이제 각도가 이렇게 급하게 꺾이면서 이와 같은 이제 각이 생겼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진을 찍을 때는 이게 조명을 이렇게 받으면 여기가 그림자가 지거든요. 여기 하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밝은 데가 생기고 이 꺾이는 요 코너 부분에는 섀도우가 생겨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강조돼가지고 보이게 돼요. 그래서 얼마나 요 사이가 이제 머느냐의 문제도 아니고 또 보형물과 보형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머느냐의 문제도 역시 아니에요. 그거는 와이드 갭이라고 그래가지고 갭의 문제고, 고속도로라고 보통 얘기하시는 현상은 바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 중앙 부분에서 얼마나 이제 살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요만큼 커버해 줄 수 있는 살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것을 갖다 결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새가슴에서나 오목가슴이나, 사실은 오목가슴에서 이런 고속도로가 보기가 더 쉬워요. 오목가슴에서는 이 사이가 더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꺾이기는 훨씬 더 심하게 꺾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부자연스럽게 보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는, 이 새가슴에서는 여기를 아무리 보낸다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이렇게 슬로프가 이렇게 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새가슴에서 그런 식으로 고속도로가 생기기 어려운 거죠. 저는 여기가 비어 보이는 느낌, 이건 이제 와이드 갭이라고 해가지고 가슴 중앙 부분이 좀 너무 비어 보인다, 그쪽으로 시선이 넘어간다,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를 나는 해결하고 싶은 경우에는 지방 이식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봐야 돼요. 보형물 수술로서 모든 걸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은 흉곽의 어떤 문제들, 이제 새가슴과 오목가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이제 나눠봤는데요. 두 가지가 상당히 흔하게 보는, 비교적 흔하게 보는 그런 흉곽의 이제 문제들인데, 사실 이제 새가슴, 오목가슴 이런 게 아주 중대한 어떤 이제 결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기형도 절대로 아니고, 단지 우리 주변에서 아주 흔하게 보는 어떤 이제 수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거를 신경 써야 수술 결과를 더 잘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뭐 신경 쓰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